비율 쪽이셔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으니 견적서 말씀 자동화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관련 솔루션이 있을까요? 라고 해볼게요. 해결하고 싶은 일이 견적서 말씀 자동화인 점 잘 알겠다. 혹시 견적서 발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쓴 단계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매니챗을 자동응답이나 링크 전송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시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자료 보내드립니다. 와 같이 이런 자동응답 툴로서만 많은 사람들이 매니챗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 이 매니챗을 나 자신을 로그인 챗봇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바로 오늘 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매니챗과 엠파렌의 결합인데요. 특정 단어가 포함된 DM을 보내게 되면 매니챗과 연결된 엠파렌에 있는 AI 에이전트가 작동을 해서 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하고 다시 DM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심지어 단순히 CS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약과 같은 안내까지 해주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다가오는 AGI 시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AI 에이전트 시대를 함께 대비하고 싶다면 AI 비즈니스 클럽에 합류하세요. 네, 그럼 이제 바로 같이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이 매니챗 챗봇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매니챗 챗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매니챗 프로, 이제 돈을 내고 준 사람들이죠. 이제 돈을 낸 사람들만 좀 약간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유료 사용자가 아닌 무료 사용자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유료로 바꿔주시고 이 제 워크플로우를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니챗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자동화 툴 같은 것들이 보이게 될 텐데요. 매니챗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좀 약간 익숙한 툴이죠. 근데 저희가 항상 이용한 거는 이제 오토 DM 링크 뿐인데요. 근데 저희는 오늘 완전 다른 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이 우주 모양 오토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시고 이제 오른쪽 위에 New Automation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Start from Scratch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Start with Blank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저희가 매니챗 자동화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뭔가 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에이전트 빌더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자동화 툴을 한 가지 익혀 놓으면은 이제 약간 이런 워크플로우 흐름 같은 거나 인터페이스만 좀 약간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마스터 하시면은 좀 이렇게 바로바로 좀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약간 한 가지를 마스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처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 위에 삭제 버튼 나오시면은 한번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트리거를 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요, 뉴 트리거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저희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을 때 라고 이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유저 샌드 메시지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제 디텍트 스페시픽 월드, 특정 단어가 포함됐거나 메시지의 의도를 인식했을 때 얘가 AI를 통해서 알아서 이용을 하는 건데, 저희는 오늘 이 디텍트 스페시픽 월드 인 메시지를 할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문의드립니다. 또는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정 단어가 포함이 되면은 이 워크플로우, 이 트리거가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로는 문의, 그리고 이제 안녕하세요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번 문의드립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가격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트리거가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에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러면 이렇게 워크플로우 트리거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들어가셔서 이제 이거는 저희는 이제 변수들을 하나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어떤 변수냐? 로직 누르셔서 보시면 액션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스를 한번 클릭해 주신 뒤에요, 이제 여기다 액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어떤 액션을 넣을 거냐? 이제 액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붙이는 액션, 필드를 붙이는 액션, 아니면 컨택트를 삭제하는 액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게 되시면 저희가 오늘 이용할 거는 이제 먼저 set user field입니다. 이 set user field라고 하는 것은 엠파렌의 set과 그리고 make의 set, 이 두 가지와 굉장히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형태만 달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특정 값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unknown field undefined 이 빨간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필드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필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필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딱 두 가지 필드를 설정할 겁니다. 먼저 여기서 유저 필드 눌러 주시고요. 그 상태 그대로 유저 인풋이라는 값 한 개와 create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시면 유저 인풋이라고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또 유저 인필드 누르셔서 이번에는 어시스턴트 리플라이 라는 값을 이제 이렇게 타입은 텍스트로 진행을 해서 한번 쭉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할 것은요, 저희는 이제 set 유저 필드에서, 그리고 유저 필드에서 유저 인풋, 이게 바로 이제 저희의 키 값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앞부분에 이름이 되는 거고, 유저 인풋이라는 상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상자 안에서 이제 또 값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상자 안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거기 채울 건데 뭘로 채울 거냐? 여기 오른쪽 옆에 보시면 코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코드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보게 되시면 last text input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 메시지가 이제 유저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유저 인풋이라는 상자 안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로 뭐 설정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트리거를 생성을 했고, 트리거를 작동되면은 그 메시지가 이제 유저 인풋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담기게 됐다라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요, 이제 여기서 살짝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웹훅을 보낼 겁니다. 근데 어떤 웹훅을 보낼 거냐? M8에는 웹훅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액션스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액션 한번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이번에 오토메이션 들어가서요, 이제는 make external request, 외부로 요청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M8에 있는 HTTP, 그리고 메이크에 있는 HTTP 모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HTTP를 통해서 M8에 웹훅을 요청을 할 건데요. 그래서 add your request 누르면은 이렇게 request URL, 그리고 이런 헤더, 바디,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M8N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M8N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이제 제가 몇 개를 만들어 놓을 건데, 이거는 이따 쓸 거라서 제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웹훅 부분을 지우고 먼저 웹훅을 한번 추가를 해주세요. on 웹훅 콜을 한번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게 되시면 다시 이 부분에 보게 되시면 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M8N 부분을 여기를 포스트로 바꿔주시고요. 이 바꿔주셨다면 이거를 복사하셔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다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에 바디 값을 줘야 되는데요. 이제 얘한테 보낼 이제 저희의 이제 약간 값들, 어떤 값들 보낼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바디 값을 보낼 때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 제이슨을 이용해서 바디 값을 보낼 건데요. 제이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웹 프로토콜을 보낼 때 좀 약간 안정되게 거의 약간 표준화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직접 수동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이슨이 필요하냐? 그래서 쌍따옴표 2개 다 하고 한번 쌍따옴표 2개 하고 대박. 여기 부분 첫 번째 부분에는 유저 인풋이 그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시면 여기 이제 유저 인풋이라는 바디를 보낼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값을 채워놔야겠죠. 근데 저희가 앞에 유저 인풋이라는 값을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 보게 되시면 add a field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커스텀 유저 필드, 저희가 직접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유저 인풋이라는 값을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는 어시스턴트 리플라이 라고 골라주시고, 이 부분 상자에서는 어시스턴트 리플라이가 아닙니다. 여기는 컨택트 아이디를 넣을 거예요. 컨택트 아이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메시지를 보낼 때 만약에 투소리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저희 투솔만의 고유의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유의 아이디를 나오게 해주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add 필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시스템 필드, 그리고 나서 컨택트 아이디 값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이슨이 틀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틀렸을까요? 보게 되시면 여기는 제이슨은 이렇게 2개 이상 연결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컴마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컴마 표시를 안 해주시면은 이 제이슨 한 구문이 반드시 오류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렇게 3개, 4개를 연결하든 마지막 값에는 이렇게 컴마 표시는 안 하고 사이사이에는 반드시 이렇게 컴마 표시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는데요. 이제 리스폰스 매핑을 해야 됩니다. 먼저 리스폰스 매핑을 할 건데요. 이제 어떻게 매핑을 하냐? 달러 표시, 그리고 점, 그리고 0점 아웃풋,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달러 표시 0점 아웃풋
이렇게 한번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커스텀 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턴트 리플라이를 골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리스폰스를 받잖아요. 저희가 이제 요청을 보냈어요. 그럼 요청을 받을 때 그 요청 받은 값을 어시스턴트 리플라이라는 상자 안에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실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아마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냥 이렇게 아웃풋이 아니고 왜 .0 아웃풋이냐,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고 M8에 여기서 제가 만들었던 거 한번 다 나와주시고, 네, 이렇게 제가 상자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여기서 Set Live를 클릭해 주세요. Set Live를 클릭해 주시고, 제가 인스타그램 이거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기서 웹훅을 한번 켜볼게요. 켜보고 이제 제가 이 투솔한테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보면 이제 웹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Execute Workflow 눌러주시고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면, 네, 이렇게 웹훅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웹훅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라고 나오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웹훅으로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낼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뒤에 immediately를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response to 웹훅 node. 왜냐면 똑같이 받은 값을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받은 값을 웹훅으로 알아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여기에 response to 웹훅 이거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first coming item이 아니고 all incoming item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웹훅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시면 다시 이제 여기 반드시 이 부분을 using response to 웹훅 node로 바꿔주셔야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보내보고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볼게요. 네, 그럼 다시 이렇게 웹훅이 잘 나오게 되었고요. 웹훅 리스폰스까지 잘 작동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인스타그램하고 또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하기 전에 먼저 다시 매니지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설정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웹훅까지 잘 돌아가는 게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과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인스타그램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M8N 여기부터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웹훅이 들어오게 됐다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AI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뇌 같은 경우에는 GPT-5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심플 메모리하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이벤트, 게다가 레코드인 에어테이블까지 이렇게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노드냐라고 했을 때 얘한테 저는 세일즈를 해라 또는 이제 예약을 잡아줘라라는 그런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당신은 투스토어의 인스타그램 DM 어시스턴트다. 그래서 따뜻한 톤으로 대화를 하고 이제 공감, 진단, 추천, 예약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어테이블은 추천 솔루션 조회용으로 할 거고, 그리고 대화 플로우 같은 것도 활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진단해주고 그리고 최대 세 문항을 한 번에 하나씩만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캘린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구글 캘린더에 예약 날짜 잡은 것까지 해서 연결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는 이제 매니체 챗봇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툴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툴이 뭐냐, 구글 예약을 위한 구글 캘린더하고 이제 에어테이블에서 레코드를 가지고 오는 건데 제가 한번 레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동화 문의에서 솔루션 보면 제가 어떤 솔루션을 제가 제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적어놨습니다. 뭐 견적서 자동화, 리드 스크랩, 콘텐츠 메일, 자동화 마케팅 등등등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을 한번 다 적어놨는데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천 솔루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해주면 저 이거 고객이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챗봇이 예약을 한번 잡을까요? 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제이슨은 바디 여기 유저 인풋이죠. 유저 인풋을 통해서 이제 문의드립니다 라고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대화를 저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 같은 게 저장을 할 때 일단은 심플 메모리를 이용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보면 컨택트 아이디를 하나 제가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이 컨택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대화 내용의 기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심플 메모리에 이렇게 커넥트 챗 트리거 노드로 되어 있을 텐데 디파인 빌로우로 켜주시고 컨택트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얘가 대화 내용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몇 개까지? 10개까지.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 쯤이면 아마 제가 포스트그레스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도 이 메모리 부분을 이용을 해서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제 얘가 대화를 한 거를 다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웹훅 리스폰스를 한번 바꾸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미디어트를 바꾸고 다시 매니지 키셔서 이제 다시 잠깐 지웠다가 나서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 주시고 다시 됐으면은 인스타그램 돌아오셔서 웹훅을 켜주고 이제 여기서 두 갈래 길을 가볼게요. 보내볼게요. 문의드립니다 라고 쭉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이전트가 이렇게 가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값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결과값을 반환을 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어떤 결과값을 받았냐, 이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보니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에이전트가 대답을 했는데, 제가 아까 하나 보여드렸던 게 있죠. 그래서 보게 되시면 제가 이 부분을 약간 리스폰스 매핑 부분을 0점 아웃풋으로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시면 대괄호가 있어요. 이 대괄호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대괄호가 어떤 거냐면,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아웃풋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이제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 중괄호 부분만 나와야 되는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대괄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순서를 매겨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게 되었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점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0번째로 인덱스를 됐기 때문에, 매핑이 됐기 때문에, 합쳐졌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합쳐졌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0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대괄호가 없었으면은 그냥 아웃풋으로 그냥 적어도 됩니다. 근데 이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합쳐 이제 알아서 배열이 되기 때문에 0번으로 값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엠파린에서는요 1부터 시작을 안 하고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번 값, 1번 값, 2번 값 이런 건데, 이 대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0번 값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셨다는 이유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리스폰스 투 웹훅을 이용을 해서 주고받아 볼 텐데요. 저희가 여기서 설정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인스타그램, 저희가 이제 웹훅으로 받았으니까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누르셔서 인스타그램 선택해 주신 뒤에요, 여기서 위에 거는 지워 주시고 데이터 컬렉션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데이터 컬렉션을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엔터 퀘스천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 코드 부분 눌러 주시고 커스텀 필드 어시스턴트 리플라이, 이제 웹북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컨택트 리플라이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 결과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to a custom field, 결과값을 새로 저장을 할 건데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다시 유저 인풋으로 들어가게끔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유저 인풋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 내용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아랫부분 보시면은 여기 넥스트 스텝이라고 있는데, 이 넥스트 스텝을 그대로 끌어서 여기
부분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네,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엠판에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이제 execute 워크플로우 눌러주시고 다시 인스타그램 돌아오셔서 안녕하세요. 모니드립니다.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웹훅 이 오류가 떴는데 제가 아까 안 바꾼다면요. 이미디에이터를 해서 다시 response to 웹훅 모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모니드립니다. 그럼 웹훅 돌아가죠. 에이전트 돌아가죠. 그럼 이렇게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문의 주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테스트 워크플로우로 진행을 했으니까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용을 해볼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용을 해볼 건데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인액티브 켜주시고요. 여기서 웹훅 노드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션 URL을 복사를 하셔서 다시 매니저 들어오신 다음에 아까 저희가 넣었던 그 웹훅 주소 있잖아요. 주소를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셔서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다시 업데이트 눌러주세요. 반드시 업데이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시간으로 대화를 해볼게요. 여기서 executions 눌러보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하나 둘씩 차례대로 얘가 답변을 생성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내볼게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또 그래서 문의 주셔서 반갑습니다. 말씀 오시니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한 줄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콘텐츠를 견적서 발송이 너무 버겁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라고 보내볼게요. 그럼 또 돌아가죠. 견적서 발송이 힘드시고 버겁고 비효율적이셔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 견적서 발송 자동화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관련 솔루션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볼게요. 해결하고 싶은 일이 견적서 발송 자동화인 점 잘 알겠다. 혹시 견적서 발송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쓴 단계가 따로 있을까? 라는 거. 그냥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고 싶어요. 메일로 오면 알아서 견적서를 생성하고 제가 마지막에만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싶어요 라고 쭉 보내볼게요. 여기서 갑자기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잠깐 고루가 일으켰네. 또 다시 이렇게 따로 많이 쓰신 단계가 없다는 점 참고했어요. 그래서 지금 견적서 발송하실 때 사용 중인 채널이나 툴이 있을까요?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합니다 라고 다시 또 돌아가죠. 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서 제가 아까 적어놨던 문서 자동 작성이나 업무 자동화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다 라고 얘가 이렇게 쭉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쭉 얘가 적어놨고요. 그리고 한번 예약까지 도와준대요. 그래서 예약까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름은 투솔이고요. 가능한 시간은 10월 15일 18시입니다. 그래서 보낼게요. 네,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죠. 네, 다시 캘린더에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캘린더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캘린더 보면은 이렇게 오후 6시 DM 미팅, 투솔 미팅이 잡혔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매니챗 자동화, 이제 매니챗 챗봇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에어테이블 말고도 스프레드시트 예를 들어서 뭐 고객 관련 데이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니챗 다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게 되시면 여러 가지 툴들이 액션스 관련해서 이 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보스를 넣어둔다거나 아니면 다시 뭐 이메일처럼 연속 관련 이제 그런 시퀀스를 보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고객 데이터 관련해서는 누르시면 여기에 데이터 컬렉션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컬렉트 이메일하고 폰 그리고 다른 것들도 수집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매니챗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매니챗 자동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따로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한번 보고 이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M8N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일주일간만 아래 제가 적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니챗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혹시나 매니챗 시스템을 저와 함께 좀 더 고도화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저한테 연락한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